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1월의 첫 번째 주말 잘 쉬고 계시죠? 며칠 전에 제가 무진엔텍을 올해의 첫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같은 날 HB 인베스트먼트도 청약이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HB 인베스트먼트의 핵심 내용들을 미리 살펴볼 거고요. 다음 주에 현대힘스와 포스뱅크까지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HB 인베스트먼트는 회사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투자하는 회사예요. 벤처 캐피털이고요. 투자자들이 아직까지 반기는 섹터는 아니긴 합니다. 근데 최근에 상장한 VC, 캡스톤 파트너스의 상장의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약간의 후광 효과를 누릴 수는 있겠고요. 그리고 일정상으로 올해 처음으로 상장하는 일반 공모주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는 없겠습니다. 자, 벤처 캐피탈, 이제는 꽤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잠재적으로 기술력은 높지만 자본과 경영 여건이 취약해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 자금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자금과 경영 서비스까지 제공을 해주면서 투자한 회사의 가치를 높인 다음에 해당 회사의 IPO나 M&A를 통해서 투자했던 자금을 회수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 거죠. 아마 뉴스나 기사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회사가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 시리즈 C까지 성공적으로 마쳤다 등등등. 이게 회사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단계별로 투자를 받게 되거든요. 간단하게 성장 초기 단계는 A, 중기는 B, 후기가 C, 그 다음에 프리-IPO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단계별로 투자를 직접 진행하는 회사가 바로 벤처 캐피탈인 거죠. VC가 벤처에 투자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회사 고유 계정을 통해서 회사 자금으로 직접 투자를 하는 방식. 그리고 둘째, 개인이나 법인, 정부 기관으로부터 출자를 받아서 그러니까 투자금을 조금씩 모아서 투자 조합을 설립한 뒤에 이 조합의 자금을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주로 두 번째 방식이 활용이 되고요. 그래서 조금 길게 설명하긴 했지만 사실 벤처 캐피털은 적어도 공모주를 투자해온 우리들한테는 매우 익숙한 회사입니다. 공모주의 유통 가능 물량을 확인할 때 기존 주주들을 보면 벤처금융 굉장히 자주 보이잖아요. 주로 재무적 투자자로 불리죠. 사업의 운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수익만을 목적으로 투자 자금을 조달해주는 투자자. 네, HB 인베스트먼트는 그들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면 쉽겠습니다. 네, 그럼 VC들은 어떻게 돈을 벌고 있을까? 수익 구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거든요. 관리 보수, 성과 보수, 지분법 이익. 관리 보수는 뭐냐면 앞에서 VC가 법인이나 정부 기관들로부터 출자금을 받아서 투자 조합을 설립하고 투자 조합의 돈으로 벤처에 투자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때 출자금을 투자한 정부 기관, 이런 곳들은 돈만 딱 맡기고요. 해당 투자 조합의 펀드의 운영은 다 VC들이 합니다. 그래서 펀드를 결성하고 운용하는 것에 대한 수고비 개념으로 받는 그런 기본 수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 펀드 결성 금액의 일정 비율로 지급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성과 보수는 펀드 운용 결과에 따라서 지급되는 추가 수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투자 조합 결성할 때 정해놓은 기준 수익률이 있거든요. 그걸 초과하는 수익을 달성하게 되면, 청산 시점에 달성하게 되면 그 초과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을 인센티브처럼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펀드 운용 수익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관리 보수를 많이 받으려면 펀드 결성 금액, 즉 운용하고 있는 자산의 규모 자체가 증가해야 되는 거고, 성과 보수를 많이 받으려면 펀드의 성과가 좋아야 합니다. 그쵸? 로직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렇다면 HB 인베스트먼트는 어떨까? 우선 운용 자산의 규모부터 확인을 해보죠. 보니까 23년 상반기 기준으로요. 운용 자산은 약 5,744억 원 규모, VC 업계 25위 정도의 랭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앞서서 상장했던 우리벤처 파트너스는 4위, LB 인베스트먼트가 8위, 이들에 비해서 규모는 조금 작은 편이고 가장 최근에 상장한 캡스톤 파트너스보다는 조금 운용 자산의 규모가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 표를 보시면 관리 보수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약간의 출렁거림이 있기는 하지만 운용자산 증가에 따라서 꾸준히 상승해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래에 또 성과 보수를 보시면 2022년에는 4.5억 원, 23년 3분기에는 76억 원을 받았더라고요.
2020년과 21년에는 투자조합 청산이 없어서 성과보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보면 성과보수를 뛰어나게 잘 받는 VC다라는 느낌이 없긴 한데요. 그래도 23년 상반기에 회수 실적이 엄청 좋기는 했더라고요. VC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최근 포트폴리오 회수 실적을 한번 찾아보니까 보시는 표와 같았습니다. 박셀바이오, LNC바이오, 크래프톤, 밀리에서제, P&H 테크 등등 주로 바이오나 소프트웨어, 하이테크 섹터에 투자를 해본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나 23년 상반기를 보면 뷰노, 바이오플러스, HPSP, 와이팜 같은 종목들을 통해서 IPO를 통해서 높은 회수 성과를 기록했더라고요. 물론 앞으로도 이런 기세가 쭉 이어질 것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현재 운용 실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보시면 20년부터 해서 23년 상반기까지 꾸준히 매출과 영업이익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더라고요. 금리 인상이나 IPO 시장이 위축되면서 21년, 22년이 VC 업계 전반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는데 생각보다 실적이 괜찮습니다. 특히나 캡스톤 파트너스와 비교해서 봤을 때 훨씬 좋아요. 그래서 펀더멘탈이 조금 더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다만 아직 VC 업계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섹터 자체가 비인기 섹터인데다가 업황 개선이 아직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투자 매력도는 여전히 낮은 상태거든요. 앞서 상장했던 벤처캐피털, LB인베스트먼트나 스톤브리지 벤처스도 상장 후에 주가 흐름이 이렇게나 안 좋았었고 또 캡스톤 파트너스는 진짜 가벼워서 그 규모발로 상장 초반에 급등하긴 했지만 마찬가지 굉장히 빠르게 공모가 아래까지 밀렸습니다. 최근에는 조금 회복하긴 했지만 그래서 HB인베스트먼트도 회사 자체가 너무 매력적이다라기보다는 그냥 공모주로서 단기에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조건인지 그것을 따져보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공모 관련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총 666만 7천 주를 공모합니다. 공모가 밴드는 2,400원에서 2,800원, 굉장히 낮은 가격대가 제시가 됐고요. 상단 기준 공모 규모는 약 187억 원, 시가총액은 약 752억 원 정도, 또 소형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청약은 16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고요. 환불은 19일에 될 거고요. 상장은 25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진엔텍은 26일 예정이에요. 안 겹치면 다행이죠. NH투자증권의 단독 주관이고요. 신주머지 100%로 진행됩니다. 우리사주 조합에 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자, 상장 직후에 유통 가능한 물량을 보시면 장인우, 장선우 등등의 개인들 물량이 좀 많습니다. 7.63% 정도. 그 밖에 기타 기존 주주가 1.37%, 공모 주주가 24.81%, 그래서 총 33.81%로 낮은 수준인 절대 아니에요. 그래도 상단 기준 금액으로 계산을 했을 때 약 254억 원이기 때문에 확실히 가벼운 편에 속한다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일부러 좀 스몰캡으로 준비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튼 유통 물량을 비율로 봤을 때 좋은 조건은 아니고 또 기존 주주 9% 중에서 개인 주주의 비중이 가장 높다는 것도 단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 금액으로는 부담스럽지 않다. 이 정도로 파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미행사 주식 매수 선택권이 140만 주가 있고 행사 가격이 1,451원인데요. 다행히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 보유가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공모가 어떻게 산정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비교 기업으로는 컴퍼니 K, 나우 아이비, TS 인베스트먼트를 꼽았고요. 최근 4개 분기 순이익 기준으로 평균 PER은 11.34배가 나왔습니다. HB 인베스트먼트의 최근 4개 분기 순이익 약 95억 원에 11.34배를 곱해서 평가 시가총액은 1,078억 원 정도를 계산을 했고요. 적용 주식수로 나눠서 주당 평가가액은 3,816원을 산출합니다. 여기다가 할인율 37.10%에서 26.62%를 적용해서 최종 공모가 밴드 2,400원에서 2,800원이 산출이 됐네요. 그렇다면 제가 1월 4일의 시가총액 기준으로 피어그룹의 PER과 비교해 봤을 때 비교 기업 대비해서 PER은 낮은 편으로 계산이 됐어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부담은 비교적 덜한 것 같고요. 무엇보다 공모가가 2,000원대로 제시가 됐기 때문에 정말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가격으로 보이긴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 내용을 좀 한 장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저희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VC 업계는 여전히 불안 요소가 존재하고 업황 개선이 아직 뚜렷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 상장한 VC 종목들이 상장 후에 부진한 흐름을 계속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그래도 LB인베스트먼트와 캡스톤 파트너스가 연속으로 상장 당일에 수익 구간을 줬습니다. 특히나 캡스톤 파트너스는 HB인베스트먼트보다 펀더멘탈이나 밸류에이션이 한참 좀 별로인 수준으로 분석이 되긴 했지만 유통가능 금액이 100억 원대라는 그 규모 메리트로 상장 초반에 굉장히 급발진했었어요. 그래서 HB인베스트먼트도 가벼운 편인 건 맞기 때문에 그 후광 효과를 조금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캡스톤 파트너스만큼은 아닐지라도 좀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24년 처음으로 상장하는 일반 종목이기 때문에 그 메리트까지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겹친 네 종목 나머지 더 살펴보고 수익 예측 결과까지 확인을 해야 작은 배분 계획을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체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균등 물량은 83만 3,375주가 되겠는데 균등으로 다 2주 이상씩 받을 수 있다고 쳐도 주당 단가가 워낙 낮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 자, 100% 등급은 55,500주까지 청약 가능하고요. 그렇다면 상단 기준 증거금은 7,770만 원이 되겠네요.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고요. 공모가가 확정이 되면 다시 계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수요 예측 결과는 1월 15일에 발표가 됩니다. 15일에 우진엔텍, 포스뱅크, HB인베스트먼트까지 세 종목의 결과가 다 나올 거예요. 그날 한꺼번에 다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저는 다음 주 불시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